자, 7월 6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약간씩 밀렸고요. 셀리버리, 셀리드 같은 종목들도 밀렸고, 셀트리온, 녹십자, 종근당 바이오. 이제 치매 관련주라든가 mRNA 관련주들도 좋은 건 좋았지만, 조금 진단키트부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살짝 안 좋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조금 안 좋은 기사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에서 임상 실패 이제 급락을 했죠. 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조금 제약바이오주 할 때는 큰 금액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작은 금액을 하는데, 수익을 안길 땐 크게 안겨주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안 좋은, 특히 임상 실험하는 제약바이오주들이, 특히 임상 시험 실패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만 그린 게 아니고, 미국 주식들도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일단 신풍제약의 월봉의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월봉에서 보면 그동안 잘 올라왔죠. 굉장히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19년도 8월달, 그냥 작년에 3월달 가격만 잡아도, 저점이 6천원짜리, 6천원짜리가, 21만 원이 갔죠. 그러니까, 6천원짜리가 30배만 가면 18만원, 6, 40, 30, 3,500%? 뭐 이렇게 나온 거죠. 35배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제 35배 올라갔으니까 주식이 어디 하늘 끝까지만은 갈 수는 없죠. 50, 100, 100배, 뭐 1000배, 만배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데 애초에 이제 이 고점을 전고점을 두 번 정도 그리고 이렇게 고점을 두 번 정도 그리고 5개월 선 이탈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다가 추세가 우하향인 와중에 자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잘 돌아가다가 순간 저런 그 안 좋은 뉴스와 함께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해지고 20개월 선 가격이 67,700원대인데 지금 깼죠.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이 돼서 얼른 좀 주식 안정감을 찾아서 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얼른 이렇게 좀 돌아오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하고 상관없이 이제 개별적인 악재라 조금 하락한 다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하는 반대로 이제 인바이오젠이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죠. 자, 인바이오젠을 보면 오늘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물질 개발 성공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인바이오를 보면 월봉에서 보면 자, 이제 바닥에서 월봉 바닥이었죠. 이렇게 완바닥, 두바닥, 다중바닥인 상태에서 자 크게 상승하였고 5개월 선과 20개월 선과 동시에 뚫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에 잘하면 예전 이 목표가는 이 21년도 1월 달에 생긴 변곡점이 있어요. 이거 이제 매물대가 되는데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이제 뚫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 자리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죠. 물론 거에 뚫어주면 크게 상승하겠지만 여기 가격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5,1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한두 번쯤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봉에서도 일봉에서도 이제 바닥권의 탈출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서 날아갈 수도 있고 혹시나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거래량과 거래대금 압도적으로 터졌죠. 이렇게 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 후 눌림목 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쫓아가 사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의 좀 안 좋은 흐름 속에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보면 이렇게 이제 백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이제 WHO EMA 승인 지연이 되고 있죠. 자꾸 그래서 한국 CMO 업체들이 조금 불안하고 또 이렇게 이제 코박스 공급 무산 우려 이런 감도 있고 또 수요 변동에 따른 CM 물량 우려도 걱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밀렸습니다. 뭐 크게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씩 이제 밀린 분위기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이 이제 이 원전 관련주기도 하고 또 원전 관련 살펴보기 전에 또 정부에서 어제 시장 끝나고서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 생산여비가 사실 무근이라고 그러면서 mRNA 관련주 중에 이렇게 한미약품 그리고 올리페스 이런 종목 그 SC팜 이런 종목들이 크게 밀렸죠. 실적으로 이제 이 한미약품 관계사인 한미사이언스하고 자, 이 ST팜은 컨소시엄 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조금 캐그 밀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먼저 살펴보면, 일단 월봉에서 추세는 괜찮아요. 추세는 잘 살아있고,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이 5개월선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변함이 없고요. 주봉에서도 조금은 크게 밀리긴 했어도 역시 예전 변곡점, 뚫은 변곡점 위에 있죠. 이 상태에서 끝나면은, 이번 주에 이 위에만 잘 지켜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저게 계속 악재가 돼서 떨어진다면 5주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래서 5주선을 추가로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급락했어도 5일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 5일선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는 유지할 수 있어요. 일단 장기의 추세는 월봉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다행이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면 사실 ST팜은 월봉에서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지만 꽤 많이 올라왔죠. 12,000원 하던 게 14만원, 1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약간 조심스럽긴 하고요. 특히 전고점을 두 번 맞고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은 5개월선 안께서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5개월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일단 비중 특수라든가 손절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다행인 거는 20주선과 5선 이탈하지 않았죠. 이제 내일 내일모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리 남았는데, 이때라도 저런 게 악재가 돼서 이 5주선이나 20주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서린바이오나 이제 아미노로시스 이런 종목도 솔직히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죠. 일봉에서 보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엔 이 시가는 마이너스 5%였지만 자 고가는 9%대까지 갔다 오는 14, 5%의 변동을 보였죠. 그렇죠. 결국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이 어쩔 수 없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아주 이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들은 사실은 약간은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주기도 해서 사실 제약바이오즘 변동폭이 세서 너무 이게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소형 원자로에 관한 기사가 있었죠. 자, 대형 원전, 소형 원자로.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수출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 리셋 탈원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EDT 같은 게 윤석열 소형 원자로 건설 공약, 핵심 설비 공업체로 부각이 되어 있고, 갑자기 원전 관련주들이 윤석열 관련주를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서전기전이 급등했고, 한전산업, 광명전기 다 급등했는데, 사실 이 서전기전 상한가 간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원전 관련주들이 따로 있는데, 원전 관련주 같이 움직일 때 전기주들도 꼭 같이 움직여야 다 같은 원전 관련주가 되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 이렇게 보시면, 자, 등락률 보시면, 서전기전 상한가를 갖고 한전산업도 크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서전기전 같은 게 월봉에서 이제는 굉장히 높아요. 자, 역사적인 이제 상한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물론 예전에, 15년도 5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얼마냐면, 9,000원대예요. 지금 8,890원이니까 이걸 딱 찍었는데, 여기 뚫으면 이제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달려가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죠. 주식은 정말 추세를 잘 유지할 때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5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잘 올라갔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급등했습니다. 쫓아가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끝도 없죠. 지금 보면 이때 월봉 5개선을 타기 시작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대단하고 주봉에서도 역시 자 추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한전산업이나 이제 한전기술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접근하기 조금 무리가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권한인 것 같고, 그나마 한전기술은,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매물대에 좀 막혀 있긴 해요. 이때가 14년도 10월 달에 있는 매물대인데 여기 막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죠. 사상 최고가 달려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도 있죠. 뚫기 전에 주봉에서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5주선 이탈 안 해야 돼요. 물론, 이때 6월 18일 날 이탈하면서 한 달 정도 조정받은 거죠, 지금. 조정받고 5주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5주선에 대한 변곡점, 가격으로 보면 54,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한전기술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고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서전기전은 사실 많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너무 높은 종목보다는,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핫했었죠, 그동안.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낮다 뭐 이렇게 되기보다 사실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작년 이렇게 3월달 2,2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32,000 10배 이상 올라온 거죠. 자, 그렇지만 차트를 쫙 당겨보면 역시 예전에 엄청나게 높은 고점 이런 데는 아니고 많이 올라오긴 했어도 이게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를 딱딱 뚫고 나가고 있죠. 이 지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뚫어줘야 될 이 변곡점 자리가 16년도 12월 때 생긴 21,000원대인데 여기를 딱 뚫었습니다. 자, 저번 달에 뚫었죠. 저번 달에 강하게 딱 뚫어주고, 자, 이번 달에 요거 제가 바로 출발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저 의지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 밑으로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이 맞아요. 그러고, 아니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데 깨지 않고 있고, 자, 2차 상승, 두 번째 상승하고 있는데, 두 번째 상승했을 때 변곡점 가격이 36,000원대이기 때문에, 이날, 저번 달에 고점이, 2만원대, 그리고 32,000원대, 이렇게까지 갔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4,000원대가 여유 폭이 있어서 한번 가면 저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5주선을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딱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아슬아슬하게 깨지 않았죠. 이번 주에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옆으로 가다가 저기 기간 조정했죠. 가다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내일 같은 날 출발하는 가격이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못 들어온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6,400원대인데 이 자리만 강하게 뚫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여력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 원체 이게 급등을 잘했었죠. 1차 이 상승하고 조정, 그리고 2차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꾸준히 상승하고 올라가기 위해선 절대로 5주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5주선의 가격이 24,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5,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저점 25,200원 찍었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25,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이 주식은 조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요. 굉장히 핫하고, 어쨌거나 일봉에서도 이제 이 5일선을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전 관련해서 한두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외에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있죠. BH든가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은 다 좋았어요. 그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BHI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추세가 엄청 좋죠.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월봉에서 5개월선 깨지 않는 홀딩이 맞아요. 물론 이 월봉에서 너무 높으면 지금 뛰들어가기 부담은 있지만, 자, 월봉 5개월선을 깨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BHI도 오선 회복해줬죠. 이렇게 오선 회복해줄 때가 제일 강해요. 오선 회복해주면 여기 큰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깨지 않는 한은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기술도 오늘 큰 폭 올라갔다 왔고 계속이죠 지금. 자, 한전 KPS 같은 종목을 봐도 월봉에서 역시 이제 이 50시계선 뚫고 저번 달에 안착. 이번 달에 잘 뚫어나오고 있죠. 추세는 한전기술과 한전 KPS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고 괜찮은 케이스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우선은 깔끔하게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5주선의 가격이 43,500원인데 이 43,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가 잘 유지되고 다시 2차 상승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주봉에서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일봉에서 이제 꽤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26,000원 하던 주식 52,000원 100% 이상 올라왔지만, 자,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하는 와중에 월봉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줄 60선 뚫었고 안착해줬고,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월봉 5개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전 KPS 같은 종목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KPS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원전 관련된 이슈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로 보성파워텍을 봐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평점 다 뚫었습니다. 이제 물론 보성파워텍 같은 게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6,100원대인데 오늘 이번 달 이거 먹고 떨어진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만 이탈하면 돼요. 5주선의 가격이 5,000원대고 일봉에서 보시면 5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의 추세도 아직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제 이 KPS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죠. 자, 한국형 KPS 앞당겨질까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와 함께 이제 인텔리언테크가 어제 상한가를 시연했었는데 오늘은 상한가가 아니라 시사 프로때 정도 올라갔었는데, 자, 오늘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보면 겨우겨우 회복해주는 입장이라 한번 또 급등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월봉에서 역시 낮은 위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고, 만약 월봉 5개월선이나 10개월선 이탈한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손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런 그 KPS 관련해서, 자, 이제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한국 이성합법 시스템이 KPS인데 이 사업을 좀 앞당기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항공우주 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어제 좋았었는데,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AP성 우주 산업 개발 지원 정책에 자 이제 주식이 좀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 LIG 넥슨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이제 당일 관심주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오늘 잘 지켜졌죠. 이렇게 보시면 3%대 끝났는데 역시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일단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보시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 이 59,000원대부터 자 10만원대까지 쭉 이제 이 왼쪽 매물대가 있는데, 일단 59,000원대까지는 이제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이죠. 그래서 추세는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제 막 쫓아가는 부담이 돼. 12% 3%지만 약간 눌림목을 준다거나 5일 선근처까지 밀렸다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좋죠, 이 친구라고.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따고 타라 올라가다 빵 때릴 수 있어요. 관심 갖게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5선 회복해줬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어제 고개를 드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아니에 고개를 살짝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운봉 그래 있어도 역시 다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KBS 사업 관련하고 항공우주 사업은 꾸준히 조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기차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판매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하반기에 이제 신차, 전기차, 신차 10종이 출격된다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더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주들 제가 몇 개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주가 다 강한 건 아니지만, 이 좀 좋은 행동을 보이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자, 아진산업, 새로운오토모티브, 세종공업인데, 새로운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자, 이날, 물론, 긴 꼬린 달았어요. 이때 24% 갔다가, 종가는 2%대. 또 이날은 상한가에 붙었다가, 종가는 6%대 끝나긴 했지만, 5일선을 타고 잘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 이탈하지 않으나 잘 타고 올라가 다시 한번 투세를 빵 때릴 수 있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게 긴 꼬리 꼬리맨이에요. 새로운 오토모티브는 그래도 역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한번 급등하면 그래도 이렇게 10,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8,000원대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뚫어줄 것 같고요. 이게 8,000원대 잡고 갖고 떨어지죠. 이날도 보면 그래서 여기만 뚫어주면 자 10,000원대까지 보이고 아진산업이라는 종목도 오늘 조금 수상했는데 자 일봉에서 꼬리 달았죠. 이렇게 한 5%대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5%대 갔다 오면서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 근처에 와 있어요. 여기만 뚫어주면 큰 상승이 예상되고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좋죠. 잘 살아있고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잘 살아있고 월봉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선이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주봉에서도 보시면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주식은 중기적으로 이렇게 이 상승할 때 최초에 5주선을 이쁘게 회복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되죠.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5주선을 잘 회복해줄 때가 좋은데 잘 회복해주고 있어서 아진사업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자 세종공업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드디어 10,000원을 뚫었습니다. 세종공업 새벽 영상에서 찍을 때가 계속 이때였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이때였는데 이때 가격이 거의 한 8,000원대, 9,000원대였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죠. 근데 결국 오늘 자 11,000원대, 거의 10%대까지 갔다 와서 딱 여기 왔는데 세종공업도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월봉에서 보시면 자 추세가 굉장히 좋죠. 잘 살아있고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지만 다시 2차 상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크게 한번 상승하면 16,000원대 좀 욕심 부리면 이게 좀 작게라도 13,000, 14,000원대까지 보이고 상한가 좀 욕심 부리면 15,000원대까지도 보여요. 이 세르노토모티브나 아진산업이나 세종공업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하반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관련 이슈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다 뽑아놨는데 이 대표주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좀 고점이 부담이 있으니까 요 대유의 혜택을 필두로 세종공업, 영화테크 뭐 삼봉부터 쓰던 굉장히 종목들이 많아요. 이 중에서 이제 꼭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 이 종목 괜찮다. 이런 종목들이든 뭐 이렇게 좀 회사도 괜찮고 또 본인이 잘 보던 종목들이 있으면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라면 반드시 시세를 잘 줄 확률이 있으니까 꼼꼼히 조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부터 제가 이재명 관련해서 이 벽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벽산뿐만이 아니라 대림비엔코 같이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들, 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수상한데, 이렇게 보시면 어제도 자, 13%, 자, 이게 7월 2일 날 13%, 7만 톤 규모의 무기 단열재 생산 등비 일성. 이런 것보다도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 주택공약 영향으로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로 인테리어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강했죠. 자, 오늘도 보시면 저 기사 나올 때 이렇게 15%대 떴습니다. 7월 1일 날 그래 놓고 하루 조정. 오늘 다시 돌아 나가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5일선 앞으로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좋고요.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쨍쨍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고 중요하게 깨지 않아도 월봉 5개월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급등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 60개월선의 변곡점인데 이 자리가 조금 뚫기 힘들어요. 좀 뻐겁죠.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못 들었고
자, 4월 달에도 이 자리를 못 들었는데 오늘도 못 들었기 때문에 시간에 좀 밀리긴 했어도 결국 월봉에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5주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한동안 또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건데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지 않으면 손절하지 않고 홀딩하면 이재명 관련해서라도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슬슬, 윤석열 관리도 꽤 오랫동안 총 받았다가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이 슬슬 돌아오고 있고, 오늘 특히 교육주들이 좋았죠. 비상교육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먼저 실적도 좋고 단단해요. 그래서, 자,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데, 자, 이 친구 하나의 이제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사실 15,000원대예요. 언제냐면, 요렇게 16년도 12월 달에 형성되는데 못 듣고 있죠. 저번 달도 못 듣고, 이번 달도 못 듣고, 못 들으면 자, 5개월선까지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5개월선까지 밀리고 다음 달에 5개월선 찍고 들어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번 달에 15,000원대를 뚫었다. 그럼 다시 15,000원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15,000원대를 깨지 않는 한 매수. 그러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뱅글뱅글 들어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벽산이 오늘 꽤 제일 크게 반응했고요. 자, NX라든가 이렇게 며칠 전 대림비행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인테리어 관련주들이죠. 인테리어 관련주 보셔야 되고 벽산의 흐름은 아직도 꾸준히 좋기 때문에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NX 같은 종목들도 보면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우선 회복해줬죠. 그리고 이번 주에 5주선을 이쁘게 찍고 돌아가는 거라 NX도 마찬가지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돌아나갈 수 있고 일봉에서 20일 찍고 5주선 회복해준 자리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도 NX도 또 순간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듯이 이 전부 다 그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인테리어 관련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건홀딩스가 꽤 크게 급등했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건홀딩스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산업이죠. 같은 계열 회사니까. 근데 이제 이건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좋죠.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5개월선을 잘 지키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줘서 이제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급등했죠. 이렇게 보시면 9%대 갔다 왔는데 사실 며칠 전에 20% 갔다 왔어요. 이 친구. 갔다 와서 하루 쉬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긴 꼬리로 쭉 맞고 떨어져서 전혀 무서워할 게 없어요.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긴 꼬리 달고 떨어졌다? 왼쪽에 매물도 소화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다음날 음봉을 그렸다? 그래서 무조건 종가 매수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이렇게 9%갈 수도 있고 아직 안 끝났죠, 이 친구. 자, 5일선은 이식해서는 뚫어줄 거예요. 그러면 뚫는 자리에서 음봉이 또 떨어진다거나 옆으로 이쁘게 간다? 그러면 다시 매수. 자, 그래 놓고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이죠. 물론 5선 이탈하면 다시 또 밀리겠지만 이탈하지만 않으면 추가로 좋은 모습 보여지고 월봉에서 5개월선 좀 길게 보면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또 이건 산업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일성건설이 이제 너무 잘 날아가서 이제 투자 주의를 맞았고 정다운이라든가 이 대림비행코라든가 전부 다 윤석열 관련주고 인테리어 관련주죠. 대림비행코도 얼마 전에 급등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날 22% 다음날 또 22% 이제 또 쉬었다가 오늘 이제 10%대 갔다 왔는데 결국 이렇게 흔들고 막 그래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진짜 급등한 주식은 5일선을 잘 안 깨고 특히 6월 8일 날 형성된 고점인 8,700원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새로운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 자리 찍고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을 찍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저 밑으로 오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고점 기준으로 8,700~800원이니까 8,800원대가 오면 매수해보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면 8,800원대가 이렇게 이번 주에 저점 정도 이 근처 되니까 이런 자리를 깨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돌아 나간다? 그럼 대리매매권은 정치 관련주로 엮여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위치가 아니고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추세가 상향으로 잘 뻗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